이 남자는 5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낯선 주소로 배달된 소포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소포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은행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한 여자가 누구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48억 원. 아니, 정확히는 135억 원. 그의 아내 정미라는 5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딸도 친척들도. 왜일까요? 그녀는 왜 50년 동안 비밀을 지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짐이 된 아내.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강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밀한. 그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색 이불이 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이후 그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돼서 움직임과 언어에 장애가 있습니다. 강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 그의 나이는 79, 아내는 77. 3년 동안 그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죽을 끓여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으니까.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자세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욕창이 생기면 낫기 어렵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젊었을 때 아내가 자신을 돌봐줬으니까. 이제 자신이 아내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니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자신도 늙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를 안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빠, 딸 강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최신 제품이었습니다. 옷도 비싸 보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아빠까지 쓰러져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요. 아빠 혼자서 감당 못해요. 그래도. 강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아내인데? 그래도 5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도 한평생 동반자였는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가 뭐예요? 아빠 건강이 먼저예요.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도 전문가한테 케어받는 게 나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냥 대소변 받아주고 밥 먹여주는 게 전부잖아요. 요양원에는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강일수는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정미라는 여전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아내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2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 아내의 자세를 바꿔줘야 했으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말했습니다. 일수야, 요양원 보내.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일수야, 요양보호사라도 구해. 혼자 감당하지 마. 하지만 강일수는 버텼습니다. 아내니까. 52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아빠 결정하세요.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애들 있어요. 매일 여기 올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알아.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데 청소요양원이라고. 강남에서 가까워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돼요. 250이나? 강일수는 놀랐습니다. 250만 원. 한 달에. 자신의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초연금이 32만 원. 합쳐도 152만 원. 거기서 관리비, 생활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국민연금이랑 엄마 기초연금 합치면 150 정도 되잖아요. 부족한 거 제가 좀 보태줄게요. 한 달에 100 정도. 혜진아, 미안하구나.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혜진은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시설 진짜 좋아요. 정원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강일수는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밝은 방들,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팜플렛 사진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혜진아, 엄마도 그게 나을 거예요. 여기서 아빠 고생하는 거 보는 것보다. 강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도 한계였습니다. 79의 나이에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알았다. 강일수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자.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아빠. 하지만 강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제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2부 마지막 집. 2주 후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강일수는 아내를 요양원에 데려갔습니다. 혜진도 함께 왔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기에요. 혜진이 가리켰습니다. 청소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깔끔해 보였습니다. 팜플렛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강일수는 뒷좌석에서 아내를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내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40kg 정도. 3년 동안 많이 야위었습니다. 정미라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새 집이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정밀한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준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방에서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노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에요. 원장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 이미 3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명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쪽 침대가 어르신 자리예요. 원장이 창가 쪽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강일수는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가방. 여기 앉으세요. 원장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일수는 아내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쳤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정미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예요. 간식은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나갑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물리치료는 주 3회, 월수금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목욕은 주 2회예요. 네. 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가급적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르신들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형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어본 미소. 원장이 나갔습니다. 방에는 강일수, 혜진, 그리고 정미란만 남았습니다. 아니, 3명의 다른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 이제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미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좋을 거야. 전문가들이 돌봐줄 거야. 아빠는 늙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답도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강일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게. 곧 그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제가 자주 올게요. 혜진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강일수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정미라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강일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일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어딘가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강일수는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더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부 소포. 3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강일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3년 동안 아내 돌보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 더 외로웠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침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일수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강일수님 맞으시죠? 네. 소포 왔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강일수는 태블릿에 사인했습니다. 택배를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A사 용지 크기 정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인사하고 갔습니다. 강일수는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일란을 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7.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뭐지?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배였습니다. 강일수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위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서류 한 장. 강일수는 서류부터 펼쳤습니다. KB국민은행 계좌사본, 예금주 정밀한, 주민등록번호 47만 1022-2, 계좌번호 123-456-7890-12, 현재 잔액 48억 7362만 9420원, 2024년 2월 28일 기준. 강일수는 숨이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8억 7362만 9420원. 천천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8억. 정확히는 48억 7천만 원.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본 건가? 다시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48억 7천만 원. 예금주 정밀한. 자신의 아내. 어떻게... 강일수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은 낡았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빨뚤한 글씨.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1972년 3월 12일.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합니다. 일수가 모르게. 우리 가족을 위해. 나만의 비밀. 정밀한. 강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2년. 52년 전. 그들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2년 4월 3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일수는 아직 자고 있다. 재래시장으로 갔다. 김밥 장사를 시작했다. 재료비 1,500원, 하루 수익 3,200원, 순이익 1,700원. 일수는 회사 다닌다. 월급 25,000원. 저녁에 피곤해 보여서 내일은 말 못했다. 그냥 시장 갔다 왔어요 하고 말했다. 일수는 모른다. 내가 새벽부터 일한다는 것을. 강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972년. 그때 자신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월급이 적었습니다.
아내는 주부였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2년 5월 7일. 김밥 장사 한 달째.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다. 단골도 생겼다. 아줌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기뻤다. 하루 수익 4,500원. 월 수익 약 10만 원. 일수 월급의 4배. 하지만 말 안 한다. 일수에게는 용돈 좀 받았어요. 하고 말한다. 실제로는 내가 더 벌고 있다는 걸 모른다. 1972년 6월 19일. 임신 사실을 알았다. 기쁘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아기가 생기면 일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일수에게 말했다. 일수는 정말 기뻐했다. 내가 더 열심히 벌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네, 당신만 믿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내가 더 열심히 벌 거라고. 강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딸 혜진을 임신했을 때 자신은 기뻤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보다 4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전혀. 다음 페이지. 1973년 2월 12일. 혜진이가 태어났다. 예쁘다. 일수를 닮았다. 일수는 딸바보가 되었다. 퇴근하면 혜진이만 본다. 나는 괜찮다. 사실 낮에는 여전히 일을 한다. 혜진이를 업고 시장에 간다. 업은 아기가 있으니 손님들이 더 사준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며 김밥을 산다. 하루 수익이 6,000원으로 늘었다. 월 15만 원. 집에 오면 빨리 정리한다. 일수가 돌아오기 전에. 일수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줄 안다. 1975년 8월 23일. 김밥집이 잘 되고 있다. 단골이 많다. 어떤 손님은 식당에 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다. 생각해봤다. 좋은 생각 같다.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다. 월세 5만 원. 직원 1명 고용했다. 하루 수익 약 1만 5천 원. 월 수익 약 40만 원. 일수 월급의 10배 이상. 일수는 아직 모른다. 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대리가 됐다. 월급이 5만 원으로 올랐다. 일수는 기뻐한다.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나는 당신 대단해요 라고 말해준다. 사실은 내가 훨씬 더 벌고 있지만 강일수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78년 11월 5일. 식당이 2개로 늘었다. 하나는 강남, 하나는 잠실. 직원이 10명이다. 나는 매일 2곳을 돌아다닌다. 새벽 2시에 일어난다. 재료를 준비한다. 각 식당에 배달한다. 오후 5시에 집에 온다. 일수는 내가 친구 만나러 다녔다고 생각한다. 오늘 친구 만났어요? 하면 네, 수다 떨었어요 라고 대답한다.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한 것인데 월 수익 약 200만 원. 일수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월급 15만 원. 일수는 자랑스럽다. 이제 과장이야 라며 기뻐한다. 나는 우리 남편 최고예요 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내가 일수보다 10배 이상 벌지만 일수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계속 숨긴다. 1980년 3월 17일. 식당이 5개가 됐다. 강남, 잠실, 홍대, 이태원, 명동. 직원이 50명이다. 월 수익 약 700만 원. 프랜차이즈를 생각 중이다. 사업가 한 분이 제안했다. 부인,
프랜차이즈 하면 대박 날 거예요. 생각해보고 있다. 하지만 일수에게는 말 안 한다. 일수는 차장이 됐다. 월급 35만 원. 혜진이 초등학교 입학했다. 일수는 교복 사주며 자랑스러워한다. 아빠가 샀어 라고 혜진이에게 말한다. 사실은 내 돈이지만 일수가 아빠로서 자부심 느끼게 그냥 둔다. 강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급하게 닦았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6월 22일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 미랑김밥이라는 브랜드. 가맹점이 12개다. 월 수익이 3천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일수는 모른다. 일수는 부장이 됐다. 월급 60만 원. 큰 돈이다. 일수는 가족들에게 외식을 시켜준다. 아빠가 쏜다 하며 기뻐한다. 혜진이는 우리 아빠 최고 라고 말한다. 일수는 웃는다. 나도 웃는다. 일수가 가장으로서 존중받는 모습. 그게 좋다. 내 사업은 계속 숨긴다. 1990년 3월 11일 가맹점이 30개가 됐다. 월 수익 약 8천만 원. 세금 내고 나면 순수익 5천만 원.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강남 땅 몇 곳을 샀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무법인 정산의 김 변호사. 일수 씨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김 변호사는 약속했다. 혜진이 대학 입학했다. 등록금이 100만 원이다. 일수는 걱정한다. 내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우리 저축한 거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 사실은 내 돈이지만 일수가 자기 돈으로 딸 대학 보낸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해준다. 강일수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혜진의 대학 등록금 자신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로서. 하지만 모두 아내의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8월 14일 사업을 접기로 했다. 너무 힘들었다. 20년 넘게 새벽 2시에 일어났다. 이제 몸이 한계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하지만 돈은 많이 모았다. 가맹점을 모두 팔았다. 35억을 받았다. 부동산에 투자했다. 강남 땅 6곳. 김 변호사가 관리해준다. 일수에게는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라고 말했다. 일수는 얼마나? 하고 물었다. 500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35억인데 일수는 걱정한다. 친구가 갚을 수 있을까? 나는 괜찮아요. 친한 친구예요 라고 말한다. 일수는 안심한다. 나는 이제 집에서 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산다. 일수가 가장이라는 걸 잊지 않게. 2000년 12월 31일. 새천년이다. YK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 강남 땅 6곳이 지금 총 120억 정도 된다. 임대 수익도 매달 들어온다. 월 약 3천만 원. 은행 예금이 40억을 넘었다. 총 자산 160억.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산다.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일수가 사온 차를 탄다. 낡은 소나타. 옷도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산다. 혜진이가 가끔 물어본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검소한 게 미덕이야 라고 대답한다. 사실은 돈이 많지만 일수가 자존심 상할까봐 계속 숨긴다. 일수는 임원이 됐다.
월급 300만 원. 회사에서 존경받는다. 나는 자랑스럽다. 진짜로. 내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2005년 4월 15일. 일수가 정년퇴직했다. 60살. 우울해한다. 이제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가슴이 아프다. 나는 일수를 안아준다. 당신은 평생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이제 좀 쉬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어요. 일수는 운다. 나도 운다. 사실 생활비는 대부분 내 돈이지만 일수는 모른다. 일수가 번 돈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게 해준다. 일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 2010년 3월 8일. 혜진이가 결혼한다. 사위가 괜찮은 사람 같다.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미천이 없다. 일수는 축의금을 고민한다. 500이면 될까? 나는 충분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따로 김 변호사를 만났다. 사위한테 3억을 지원해 주세요. 일수 이름으로요. 일수는 모르게요. 김 변호사가 그렇게 해줬다. 혜진이는 아빠한테 고마워한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일수는 뿌듯해한다. 사위야, 열심히 해. 일수는 장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 모습이 좋다. 사실은 내 돈이지만 일수가 해준 것처럼 한다. 2015년 8월 7일. 손주들이 대학에 간다. 쌍둥이 손주. 등록금이 각각 500만 원. 총 1천만 원. 일수는 걱정한다. 내 퇴직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웃으며 말한다. 당신이 평생 저축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 돈이지만 일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뒀다. 거기에 1억을 넣어뒀다. 일수는 그걸 자기가 저축한 줄 안다. 손주들에게 등록금을 준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손주들은 할아버지 최고 라고 말한다. 일수는 행복해한다. 나도 행복하다. 일수가 할아버지로서 존경받는 모습. 그게 좋다.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일수와 나는 70대다. 함께 늙어가고 있다. 행복하다. 일수는 여전히 모른다. 내가 부자라는 걸. 자산이 지금 200억이 넘는다는 걸. 강남 땅 가치가 더 올랐다. 부동산이 150억. 예금이 55억. 주식과 채권이 10억. 총 215억.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산다. 작은 아파트에 산다. 시장에서 장을 본다. 일수는 가끔 말한다. 미란아, 우리 평생 열심히 살았어. 나는 대답한다.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요. 사실은 내 덕분이지만 일수에게는 말 안 한다. 일수가 가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다. 2021년 1월 3일. 새해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어제 쓰러졌다. 뇌졸중이라고 한다. 병원에 입원했다. 일수가 울고 있다. 의사가 말한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일수 때문에. 내가 아파서 일수가 고생할 것 같아서 퇴원했다. 집으로 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 말도 잘 안 나온다. 일수가 나를 돌봐준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수에게. 2021년 6월 15일. 일수가 힘들어 보인다. 나를 돌보느라 밤에도 잠을 못 잔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내 자세를 바꿔준다.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무릎도 아프다고 한다. 미안하다. 내가 건강했으면 일수가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김 변호사한테 연락했다. 휴대폰으로 간신히 문자를 보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왔다. 일수 몰래 유언장을 썼다. 아니, 김 변호사가 받아 적었다. 내가 말하면서 내 모든 재산은 일수에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일수가 나를 버리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합니다. 하지만 일수가 끝까지 나를 돌봐주면 모든 재산은 일수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다. 언제 일수 씨에게 알려드릴까요? 나는 대답했다. 제가 요양원에 가는 날, 그날 일수에게 알려주세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2022년 3월 20일, 일수가 1년 넘게 나를 돌봐줬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힘들어 보인다. 정말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웃으며 말한다. 미란아, 괜찮아. 내가 돌봐줄게. 눈물이 난다. 소리 없이 운다. 일수는 내 눈물을 닦아준다. 왜 울어? 괜찮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미안하다. 일수가 고생하는 게 2023년 8월 10일 2년 반이 됐다. 일수가 나를 돌본 지 일수가 많이 늙었다. 머리가 하얗다. 얼굴에 주름이 깊다. 허리가 굽었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혜진이가 가끔 온다. 아빠, 요양원 알아볼까요? 라고 말한다. 일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어. 하지만 한계가 보인다. 언젠가 일수가 결정할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날이. 그날이 오면 일수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내가 누구였는지, 5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2024년 1월 17일, 3년이 됐다. 일수가 지난주에 넘어졌다. 나를 안다가 허리를 다쳤다. 3일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내 때문에 일수가 다쳤다. 혜진이가 다시 말했다. 아빠, 이제 요양원 알아봐요. 일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흔들렸다. 이제 곧이다. 일수가 결정할 날이. 그날이 오면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일수에게 모든 걸 알려주라고. 2024년 2월 28일. 오늘 일수가 나를 요양원에 데려갔다. 청솔요양원. 4인실. 일수의 손이 떨렸다. 나를 침대에 눕히면서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란아, 미안해. 일수가 말했다. 여기가 좋을 거야.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괜찮아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다. 그냥 눈만 깜빡였다. 일수가 나갔다. 혜진이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김 변호사님, 이제 일수에게 알려주세요. 3일 후에 모든 진실을.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일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돈 때문에 나를 데려오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해서 데려오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밝혀질 시간입니다. 정밀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강일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란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란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50년. 그는 아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희생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아내는 50년 동안 그림자가 되어줬습니다. 강일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란아. 내가 몰랐어. 내가 바보였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부 진실. 한참 후 강일수는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소포에 적혀있던 변호사 사무실 번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산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저 강일수라고 합니다. 오늘 소포를 받았는데요. 아, 강일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강일수 씨,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 네. 소포를 받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수첩과 계좌 사본? 네. 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강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네. 오시죠. 주소 아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일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강일수는 법무법인 정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25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강일수님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김소연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강일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했습니다. 앉으세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정밀한 여사님의 대리인으로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30년이나요? 네. 1994년부터요. 여사님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입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의 자산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은행 예금. KB국민은행 외 3개 은행에 총 48억 7천만 원. 둘째, 부동산. 강남구 일대 토지 6곳. 현재 시가 총 72억 원. 강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셋째, 주식 및 채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 중심. 현재 가치 약 15억 원. 넷째, 기타 자산. 골드바, 예술품 등 약 2억 원. 김소연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강일수를 봤습니다. 총합계 137억 9천만 원입니다. 강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137억. 아내가 정밀하니 모두 아내 명의입니까? 네. 100% 단독 명의입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신 거죠? 김소연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고. 강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일수 씨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비밀로 하셨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강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52만 원이 부담돼서, 그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김소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도 예상하셨습니다. 예상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는 날 3일 후에 소포를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3일 후입니까? 여사님 말씀으로는 강일수 씨가 진심으로 그리워할 시간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네. 2021년 7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작성하셨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미라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내 모든 재산은 남편 강일수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간 후 30일 이내에 일수가 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셋째, 일수가 나를 데려와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면 모든 재산은 일수의 것입니다. 넷째, 나는 일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일수가 돈 때문에 나를 데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해서 사랑해서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수의 마음이 증명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정밀한 김소연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요양원에 가신 날이 2월 29일이니 27일 남았습니다. 강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김소연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강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수가 돈 때문에 나를 데려오지 않기를 바란다. 50년 동안 내가 해준 것처럼 일수도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기를 바란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강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란아.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5분 후에 강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50년의 기록, 아내의 희생, 아내의 사랑, 아내의 지혜. 1978년 12월 28일 일수 생일이다. 40살이 됐다.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다. 큰 케이크. 하지만 일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작은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식당에서 배운 기술로. 일수가 정말 기뻐했다. 당신이 만든 거야? 맛있다. 그 표정을 보고 나도 행복했다. 케이크를 사는 건 쉽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일수에게는 내가 정성껏 만든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다. 가장으로서의 일수를 존중하면서 1983년 7월 22일 혜진이가 아팠다. 독감이었다. 고열이 났다. 일수가 밤새 간호했다.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먹이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나도 옆에 있었다. 하지만 일수 혼자 하는 것처럼 놔뒀다.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게. 다음날 혜진이가 나았다.
일수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밤새 간호해서 나았어. 혜진이는 고마워요. 아빠하며 안겼다. 일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아빠로서의 자부심. 그게 일수에게는 중요하다. 나는 그걸 안다. 1990년 추석.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했다. 며느리가 돈을 못 벌어.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가난한 집 며느리. 일수는 화가 났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란이는 집안일 하느라 고생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다. 나는 참았다. 사실은 나는 시어머니보다 훨씬 부자다. 시댁 전체 재산보다 더 많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일수의 체면을 생각해서 일수가 아들로서 무시당하지 않게. 집에 오는 길에 일수가 말했다. 미안해, 당신이 무시당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만 알아주면 돼요. 일수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나도 고마웠다. 일수가 나를 지켜주려 했으니까. 2005년 4월 23일. 일수가 정년 퇴직하고 일주일 됐다. 우울해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 텔레비전만 본다. 말수가 줄었다. 어제는 혼자 술을 마셨다.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슴이 아팠다. 오늘 나는 일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당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둘이서 천천히 여행하면서 살아요. 돈은 괜찮아요. 우리 저축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 돈이 수백억이지만. 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날부터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국내 여기저기. 제주도, 경주, 강원도. 일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미란아,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진심이었다. 일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다. 2010년 3월 21일. 혜진이 결혼식 날이다. 일수는 정장을 입었다. 정말 멋있다. 신부 아버지로서. 하지만 긴장했다. 내가 축의금을 너무 적게 준 건 아닐까? 사위가 실망하지 않을까? 나는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최고의 아버지예요. 혜진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식장에서 일수는 혜진이 손을 잡고 입장했다. 눈물을 흘렸다. 아빠 사랑해요. 혜진이가 말했다.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일수는 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사실은 내가 경제적으로 다 뒷받침했지만 일수가 아빠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다. 그게 내가 원한 거였다. 일수가 행복한 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강일수는 페이지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2년. 아내는 52년 동안 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은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빛나는 그림자. 강일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혜진아, 너 지금 어디니? 집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애기야. 꼭 해줘야 할 애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어서 와. 지금 당장. 알았어요.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강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일수는 수첩과 계좌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요? 읽어보면 알아. 혜진은 먼저 계좌 사본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48억? 이게 뭐예요? 엄마 통장이야. 엄마요? 엄마가 48억을? 수첩 읽어봐. 혜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 읽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가 엄마를 몰랐어요. 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 대학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남편 사업자금도 다 엄마가 준 거야.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일수도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혜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모셔와야 해요. 그래, 지금 당장요. 알아. 제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야. 나도 동의했어. 우리 둘 다 잘못이야. 혜진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2010년 3월 8일 부분. 자신의 결혼 관련 내용.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가 3억을. 그래. 근데 아빠 명의로. 응. 아빠는 몰랐어요? 전혀. 혜진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8월 7일 부분. 손주들 대학 등록금 관련 내용. 이것도 엄마가. 그래. 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강일수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엄마 모셔오자. 네. 지금 당장. 네, 아빠.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육부요양원. 강일수와 혜진은 청소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30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회 오셨어요? 강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밀한 어르신을 퇴소시키려고 왔습니다. 퇴소요? 입소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집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원장님을 모셔올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나왔습니다. 어머, 강일수님. 무슨 일이세요? 아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퇴소하시려고요?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 퇴소는 50% 환불이에요. 괜찮습니다. 강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미란아. 정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눈에 뭔가가 흘렀습니다. 감정. 미란아, 나 이제 알았어. 강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정미라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뭘 했는지
강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내 자존심 지켜주려고 그림자가 돼준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137억. 당신이 모은 거. 하지만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내가 가장이라고 믿게 해준 거. 정미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강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내가 돌볼게. 끝까지. 정미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흐, 흐. 소리가 나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소리. 엄마. 혜진도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혜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사신 거 이제 알았어요. 제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다 엄마가.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괜찮아. 엄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말하시는 거예요? 3년 만에? 정미란이 남편을 봤습니다. 괜찮아. 강일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미란아,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둘이 함께. 정미란은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강일수는 원장을 받습니다. 퇴소 수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모든 수속이 끝났습니다. 강일수는 아내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혜진이 운전했습니다. 강일수는 뒷좌석에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 칠부집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일수는 아내를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미란아, 우리 집이야. 정미라는 천장을 봤습니다. 익숙한 천장. 52년 동안 봐온 천장.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고프지? 죽 끓여줄게. 강일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50년 동안 아내가 해주던 것, 이제 자신이 할 차례였습니다. 혜진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지만, 혜진아. 강일수는 딸을 봤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50년 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거야. 이제 내 차례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죽이 끓었습니다. 강일수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불어 식혔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자, 먹어. 한 숟가락 떠서 아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정미란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맛있어? 정미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그건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일수는 계속 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강일수가 말했습니다. 나 50년 동안 정말 바보였어. 정미라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강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가장이었어. 나는 그저 명목상 가장이었을 뿐이야. 미란아, 고마워. 50년 동안 내 자존심 지켜줘서 고마워. 정미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강일수의 손을 만졌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랑, 뭐, 사랑해. 강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란아. 나도 사랑해. 그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당신 돌보는 거 평생 나를 위해 사셨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정미라는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팔부 함께하는 시간. 그날부터 강일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아내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면 갈아줬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영양가 있게 맛있게 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미란아, 맛있어? 정미라는 매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라는 뜻으로 온종일 아내 옆에 있었습니다.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정미란이 좋아하던 책들, 시집, 소설, 수필, 봄날은 간다. 하지만 다시 온다. 시를 읽어줬습니다.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정미란이 좋아하던 노래들, 트로트, 가요, 팝송 함께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란아,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빵집에서 당신이 카스텔라를 샀지. 나는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 정말이야. 정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웃었어. 그때처럼. 강일수도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젊었지? 지금도 젊어. 우리 마음은 매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혜진도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엄마, 오늘은 제가 목욕시켜 드릴게요. 딸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 때 입으신 한복 기억나세요? 보라색이었죠? 엄마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정미라는 딸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우지 마세요. 혜진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란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수? 응, 나야. 고마워. 내가 고마워. 당신이 50년 동안 해준 거 행복해. 나도 행복해.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미란이 강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1. 수? 응? 수? 쳐? 수쳐? 다. 2. 응? 다 읽었어. 네. 강일수는 울었습니다. 당신이 대단했어. 정말 대단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괜찮아. 1. 수가 행복하면 난 행복. 그게 내가 원한 거. 강일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란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강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봐. 벚꽃이야. 정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분홍빛 꽃잎들, 바람에 흩날리는 예, 부, 다, 그래, 예뻐, 당신처럼. 정미라는 웃었습니다. 활짝?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 강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 구부 마지막 선물. 어느 날 아침, 강일수는 김소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일수입니다. 네, 강일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밀한 여사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내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일수님, 유언장에는 아내를 끝까지 돌보시면 재산이 모두 강일수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50년 동안 아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강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모은 돈을 더 좋은 곳에 쓰고 싶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고아원, 양로원, 병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아내 이름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제 국민연금하고 아내 기초연금이면 우리가 살기에 충분합니다. 남은 생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강일수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일수는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미란아. 응. 우리 재산 다 기부하기로 했어. 정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고마워. 10부 마지막 순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정미란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의사가 나갔습니다. 강일수는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응. 정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나 여기 있어. 끝까지 함께 있을게. 미란아, 내가 고마워. 강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넘게 나를 사랑해줘서, 내 자존심 지켜줘서, 그림자가 돼줘서 고마워. 정미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일수랑 함께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란의 눈에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란아. 정말 사랑해. 정미란은 웃었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롭게. 미란아? 강일수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란아?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미란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집에서, 원하던 대로. 강일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평생 함께 해줘서.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땐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미란을 몰랐던 사람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강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누웠던 침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정미란이 쓴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대신 받아 적은 것. 2024년 8월 30일. 일수가 나를 집으로 데려온 지 6개월이 됐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일수와 함께 있어서, 우리 집에 있어서, 일수가 나를 돌봐줘서 50년 동안 나는 일수를 사랑했다. 일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숨겼다. 내 사업도 돈도 모든 것을. 후회는 없다. 일수가 행복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진다. 알 수 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일수가 함께 있으니까. 일수야, 평생 사랑했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그땐 비밀 없이 살자.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지만 이번 생도 후회 없어.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고마워, 일수. 사랑해. 미란. 강일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란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평생.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땐 내가 먼저 알아볼게. 당신이 누군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놓치지 않을게. 약속해. 강일수는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결혼사진.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당신 만나서, 함께해서 정말 고마워. 그는 사진첩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결혼사진을 걸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잘 자, 미란아. 꿈에서 보자. 햇빛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52년 전 그 미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소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도,